네, 이제 2부 방송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한 30분 정도 잘라가 제가 다 재편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일단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돈이 되는 부동산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결국 안 싸요, 안 싸. 그러니까 아직도 이런 영상물에서 뭐 법원 경매는 싸니 많이 그런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이걸 한마디로 떠드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는 그런 사람들은요 모른다니까. 법원 경매 자체를 모르고 부동산 자체를 모르는데 이제 단지 어떤 뭐 영상에서 막 뭐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보다 더 모르는 사람 뭐다. 야, 저 사람 대단한 전문가다 해가지고 어디야 보니 카페 운영하네. 카페에 가보니까 또 오프라인 강좌가 지나가네. 강좌로 수업료 얼마인데 300만 원이네. 부가세 포함하면 330만 원이네. 그거 덥석 주는 거예요, 봐가지고. 주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이거 완전 맹탕이거든요. 그럼 일정 나중에 당하고 나서 후회분들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렇게 제가 주변에서 보면은 경매 투자를 해가지고 낭패를 보신 분들 제법 솔차이 많이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튜브 상에서 일주일에 수금, 근데 만약에 또 나름도 활성화 된다면요, 월 수금에 주 3회 정도 방송을 실시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그냥 아무나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공부하는 게 싫거든. 싫으면 안 들으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경매, 이건 이제 동부지방법원 사건인데 2012 타경이죠. 꽤 오래됐습니다. 2012 타경에 24,273호 경매 사건입니다. 광진구 자양동에 자양 5차 현대아파트입니다. 좀 확대를 해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게 되면요, 물건지보다는 기일 현황란을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기일 현황란 보시니까 조금 더 확대해드릴까요? 기일 현황란 해가지고 1차 매각 기일날 7억이었는데 한번 유찰 변경됐고, 뭐 유찰 예전 변경됐겠네, 그죠? 2차가 5억 6천에 또 3차가 4억 4,800인데, 그죠? 이게 근데 보니까 3차 매각 기일날 해가지고 12명이 응찰하셨는데, 이분은 구자를 참 되게 좋아하시는 모양입니다. 낙찰 금액이 5억 9,999만 9,987원을 쓰셔가지고 낙찰을 받으셨네요, 그죠? 근데 바로 직전 이 날짜 3차 매각길 이전에 직전에 가격이 얼마입니까? 5억 6천만 원이죠, 그죠? 5억 9,900이니까 그건 6억이잖아요. 4천만 원 더 쓰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게 부동산 경매, 또 부동산 투자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건 이제 결과물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은 어떻다더라 보니까, 이거, 그럼 저 이날짜 조용히다가 자기가 5억 6천만 원 쓰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죠? 5억 6천에 쓰면 4천만 원 버는 거 아니야. 4천만 원 같으면 말이죠. 어디 가는 젊은 사람들 1년 연봉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니까, 이게 이런 현상이, 이것도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옛날 10년, 20년 전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지금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대한민국에서 경매라는 제도가 없어지진 않겠지요. 그죠? 그래서 10년, 20년 후에도 이러한 사태는 계속 발생될 것이다. 따라서 말 그대로 우리 대학교 입학 원서낼 적에 소신 지원하라는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소신 끌어가지고 이거 보니까 얼마다 그럼 내가 그냥 1차 기일 날도 훅 치고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경매 물건을 여러분들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건 같은 경우는 4천만 원 정도 이날 12명이 들었잖아요, 그죠? 바로 직전 기일날 한 사람도 눈길 안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날에 조용히 5억 6천만 써버리면요. 근데 이런 현상 지금도 나타납니다. 지금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지금 현재 나타나는 그런 사건들을 여러분들한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또 보니까 이제 남부지방법원인데요. 2020 타경에 893호.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마곡 수명산 파크 5단지 아파트입니다. 5단지 아파트고 본건은 24평형입니다. 24평형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제가 길 요 자체를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보시게 되면은 여기 1차가 6억 6,800만 원이죠. 작년 10월 달이잖아요. 그죠? 2차가 20% 떨어져 5억 3,440이잖아요. 근데 우와 23명이 엉짜랐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얼마입니까? 7억 1,250만 107%에 확 써버렸다 이게. 우리 조금 전에 동부지방법원 그 사건 사례는 뭐 똑같잖아요. 봐가지고 아니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이건 얼마 더 쓴 겁니까? 만약에 1차 길에 6억 6,800만 원 썼다면 6억 7천 잡고요 4,400만 원 더 써버렸죠. 그죠? 플러스 4,400 4,400만 원은 이제 내가 더 쓴 그런 결과가 된다고. 또 23명인데 이 날짜는 한 명도 안 쳐다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회원님들도 그렇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이 말씀도 그전에도 뭐 수차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 코로나 사태가 빨리빨리 종식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온라인 상에서 이런 방송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나서 오프라인 상에서 자유롭게 만나가지고 서로 토론도 하고 또 때로는 봐도 소주도 한잔 마시고 말이죠. 예. 그런 시절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내년 이맘때쯤에서는 마스크 벗고 빨리 그 소주 한잔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된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소신껏 그냥 들어갑시다. 근데 이게 말이죠. 이게 지금 제가 이분들이 보니까 2020년 10월 달에 7억 1,200만 원에 낙찰됐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해도 이 양반 돈 벌었다니까. 4,400만 원 더 써도 돈 벌었다니까요.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현재입니다. 2021년 이제 9월 달이죠. 7월 달인가 8월 달 저번 달하고 지지난달 해가지고요. 매매 가격이 나와요. 본건이 24평형입니다. 24평형인데 24평형의 매매 가격이 얼마에 나왔느냐 그러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9억 9천만 원에서요. 10억 2,500만 원 이렇게 실제 매매 국토교통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실거래가 사이트가 있거든요. 이거 보면 실제 보면 9억 9천만 원 24평형이 요새 사건 번호 제가 조금 이따 사건 번호 보여드릴 테니까, 왜냐면 제가 더 거짓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검증을 해보시라니까요. 9억 9천에서 10억 2,500만 원 한대요. 근데 9억 9천에 10억 2천원이니까 10억 정도 잡고, 그러면, 얼마입니까? 7억 1,200만 원에서 이분이 대금 납부한 것이 2020년 12월 7일이면 작년 12월 달, 그럼 지금 이제 한 8개월, 12월 한 8개월, 9개월 정도 지났나요? 그 사이에 얼마 봐가지고, 어쨌든, 이분의 자산 가치는 근 한 3억 정도의 자산 가치가 정대가 되었다. 이런 사태가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분이 이때, 유모씨라는 분이 단독으로 들어가서 낙찰 받았다 하더라. 그러면은 3억 플러스 알파라는 그런 수익이 보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현상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나중에도 있을 거라니까요. 있다니까요. 없으면 제가 제 10손가락에 장을 지져버리겠습니다. 그죠?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사람들이 자신이 없는 거야. 그죠? 한번 유찰된 다음에 다음 길날 20% 떨어지잖아. 그때 들어갈 거야. 백날 들어가 봐봐요. 백날 다 떨어져 버리지. 낙찰 못 받는다니까. 제가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카페 회원분들한테는 낙찰 못 받아요. 이게 사람들이 착각에 늪에 빠지는 게 이유가 뭐냐면요. 지가 경매 물건을 딱 고르잖아요. 그죠? 그럼 마침 이건 지가 낙찰 받은 걸 착각에 빠져버려요. 야, 이게 낙찰 받았다고 하면 양도소득세는 어떡하고, 그 점유자에 대한 명도 어떻게 쫓아내야 되지? 우와, 머리 아파. 못 받아요. 그런 걱정하지 말아요. 그런 걱정 일절 하지 마라. 일단 낙찰 받는 데 집중하시라니까. 낙찰 받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 괜히 쓸데없는데 말이지. 명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낙찰 받을지 못 받을지조차도 모르는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임대사업자 등록 어쩌고저쩌고, 아이고, 머리 아파. 일단 낙찰 받고 나서 고민하라니까. 그죠? 근데 주변에 보니까 대체적으로 안 그러더라고. 쓸데없는 거 고민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요거 낙찰 받는 쪽으로 확 집중을 해가지고 내가, 화력을 집중시켜야 된다는 생각,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건 해가지고, 사건 번호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보여드릴게요, 제가 뭐, 안종현이가 뻥칠 수도 있으니까. 맞잖아요, 그죠? 보시면은,
서울 남부지방법원이지요. 2024경에 893호, 2024경에 893호 임의경매 사건이다. 일단 그렇게 좀 보시고요. 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우리 라이브 실전경매 라이브 방송 진행할 적에 주로 이제 경매 정보지를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많이 보여드릴 겁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거 공부 하나 해서 뭘 보는 건데 경매 정보지 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경매 정보지를 내가 내는 더 자연스럽게 읽고 해석하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지 석박사 논문 쓰기 위해서 공부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무슨 석박사 논문이 해봐가지고. 이거 따질 건 따지고, 따질 필요가 없는 거 따지지 말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네이버 지식인 들어가서 한 며칠 정도, 질문하시는 분들 쭉 보니까 어떤 거 뭐 막, 답변에 가치조차도 없는 질문들이 있더라고. 경매 관련해가지고. 그런 거 좀 무조건 다 패스해버립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건 실제, 이건 제가 요거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뭐냐면 이게 이분이, 앞에 보니까 은행에서 2억 원의 돈을 빌려가지고 저당권을 설정했다 치고 이렇게 나와요. 했다 치고, 그 다음 그 뒤에 보니까 임차인이 1억 5천만 원 전입신고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누가 경매를 신청을, 은행에서 경매 신청했다 이거죠. 경매를 신청했다 치고, 그런데 보니까 누가 이게 1억 5천만 원을 가지고 논아 먹는다 그러면 이 은행에서는 자기네들 2억인데 1억 5천만 원 배당받으니까 5천만 원은 미배당이잖아요. 얘기죠. 미배당이니까 이거 낙찰세 인수해야 되는지요? 또 두 번째 보니까 저당권보다 나중에 전입신고한 이 사람 1억 5천만 원도 낙찰세가 인수해야 되는지요? 라는 그런 질문이 이제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와 있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모르니까 질문하지, 그지? 알면 뭐하러 질문하냐고. 그럼 뭐 이렇게 말이 많냐. 그런데 제가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어떤 공부를 하시려면은 그냥 뭡니까 조각모음식으로 말이지 그냥 막 조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주마간산이라 해가지고요 말 타고 산을 보는데 산세를 보셔야 하는 거죠. 말을 타고 가시면서 간산에 산을 보시라는 거예요. 산을 보셔야 되지. 산 안에 저기 소나무가 있나 잣나무가 있나 전나무가 있나 뭐가 있나 그것부터 처음부터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저 산이 높으면 골이 깊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게, 지역적으로 나가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요거 있고요. 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꾸 이러면 진도가 늦어지는데, 걱정입니다, 이거. 자꾸 말씀드리다 보면 이제 오늘 제가 자료 준비한 게 상당히 많아요. 이게 1, 2, 2, 3. 강서구 염창동입니다. 강서구 염창동이고요. 이것도 아파트인데 보니까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지금 31평형으로 분류해진답니다. 이것도 제가 확대해 볼게요. 네, 됐습니다. 확대한 상태에서 1차 매각일이 작년 8월 12일이잖아요. 그죠? 6억 4,700입니다. 2차 매각일 날에 5억 1,700인데 우와 33명이 엉찰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은 뭔가 7자를 되게 좋아하시는 모양이다, 그죠? 7억 707만 700원. 7억 707만 700원을 입찰하셨는데, 보니까 109% 돼버리잖아요, 그죠? 이거 보면, 제가요, 이런 유행 물건들 하도 많은데, 개중에서 대표성을 띄는 것만 이제 여러분들한테 대표성이라기보다는 그냥 많은 것 중에 다 한두 개 뽑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날짜에 내가 조용히 들어갔다면, 이게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33명 중에서 본인이 1등 했으니까, 와, 내 뒤에 몇 명이 붙은 거야? 32명이 붙었네. 거기에서 어떤 쾌감을 느끼려고요. 아이고, 그런 쾌감은 느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하기사 좀 그렇습니다 보니까, 저도 옛날에 그런 경우 해봤는데, 매각기일 당일날 입찰을 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 제가 딱 한 번 했습니다. 물건지가 저기 구이동에 있는 전세권 빌라였는데 딱 입찰 들어간다 보니까 저 혼자서 집행관이 제 이름 혼자 호창을 하더라고. 어디 있는 빌라 어디 사는 뭐 누가 얼마에 낙찰 받았습니다. 혼자 단독으로 낙찰 받으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가 이상하다 이게. 뭐 사람들 뭐가 이상해가지고 안 들어온 거 아니야? 그 다시 한 번 더 이상하지 이런 생각이 가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런 고민을 할 그런 사이에, 이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때 6억 4,700이 썼다 하더라 그러면요, 어쨌든 봐가지고 여건 한 6천만 원 정도 싸게 매입한 그런 결과가 되잖아요. 그죠? 예.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법원에서 평가한 감정 가격,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거지. 왜냐면 법원에서 평가한 감정 가격이 엉터리 완전 개판이니까 그렇지. 개판. 저는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법원에서 평가한 감정 가격은요, 정말로 우리 감정을 가지고 내가 제 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죠? 내가 감정을 해서 내가 나름대로, 이게 부동산 경매는요, 완전 종합적인 종합 예술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A에서 Z까지 내가 다 해야 돼. 내가 누구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됩니다. 아, 내가 저기 경매 학원서 강의를 들었는데 원장님이 참 대단히 좋은 사람 같아가 말이지. 소주 한잔 먹으면서 아유, 그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올 세팅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확인 사살한다. 당신한테 확인 사살한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이 안종현이를 활용을 하셔야 돼요. 활용하셔야 되는 거죠. 야, 안종현이 저기 보니까 유튜브 한답시고 참 요것도 잘 떠들고 가니까 뭐 되게 많이 알겠네. 알긴 뭐 알아요. 모르는데. 저도 모르는 거 많아요. 저도. 그죠?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런데 왜 또 지금 요걸 제가 2021년이죠. 올해가 2021년 지난달 8월 달이잖아요. 8월 달에 그것도 1층입니다. 1층이 거래가 된 게 얼마에 거래됐느냐? 그러니까 8억 7,500만 원에 8억 7,5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러면 7억에 썼다 8억 7,500 같으면 건 2억에서 한 2, 3천만 원 정도 빠지는 그런 금액이잖아요. 그죠? 예.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또 뭐 혹자들은 유튜브 상에서 보니까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부동산 폭락설 뭐 어쩌고 나와 있는데, 전 또 그렇게 봐요. 저도 이런 그런 쪽은 좀 별로 깊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아주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죽으면 내 혼자 죽는 거예요. 다 같이 죽으니까. 또 이게 있지 않습니까? IMF라고 1997년도인가요? 김영삼 정권 대통령 그 말기에서 김대중 정권 넘어갈 적에, 그때 보면요, 서울 쪽 같은 경우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랬죠. 부동산 가격이 폭락됐잖아요. 매매가보다 전세 가격이 높은 역전돼 가지고 말이지, 임차인들이 전세가 못 받으니까 경매 집어넣고 하는 경매 낙찰된 금액도 완전 똥값으로 낙찰된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 그런 시절이 와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시절 온다 그러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때 이제 그 물건을 줍줍하는 그런 시기다. 저는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요건 같은 경우도 보니까 어쨌든 봐서 7억 700에서 8억 7천여만 원이니까 1년도 안 돼가지고 말이죠. 그죠? 대금 납부 언제였습니까? 2020년 11월 26일 날 대금 납부했잖아요. 1년도 안 돼가지고 한 2억 원 가까이 했던 가격 상승이 있었다면 이 또한 나쁘지 않으리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죠? 가지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제가 여기 사건 번호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서울 남부지방법원입니다. 남부지방법원이고요. 위에다가 나의 관심 메모에서 마음을 비우자, 매물 비우자 이렇게 표시해놨잖아요. 그죠? 서울 남부지방법원 2024경에 1223호 강제경매 사건이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요거 두 건을 지금 제가 동북거까지 3건을 말씀을 드렸네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건 잠깐 우리 교재로 또 넘어가 가지고요. 교재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이제 경매시장 분위기 파악하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참 경매시장 분위기 뭐 별거 있습니까? 와가지고 돈 될 만한 것 또 일반적인 물건 같은 경우 그냥 막 질러버리잖아요. 그죠? 또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맨날 아파트 입찰도 가봤자 맨날 떨어지니까 이제는 특수 물건 해야겠대. 그래서 특수 물건은 본인이 실제 그만큼 그런 실력이 뒷받침되느냐 이거지. 자칫 잘못하면 확 코 끼어버립니다. 하나 딱 폭 끼우면요 이게 몇 년 동안 다른 일 못해요 봐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 봐가지고 이제 거의가 대다수 경매인들이 어떤 물건에 관심을 가지느냐, 그러니까 무슨 이상하고 야리끼리한 물건엔 저부터도 관심 안 가져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봐가지고 뭐 분묘 기지권이 있는데 봐가지고 분묘 기지권 성립 안 되니까 포크레인 가지고 막 묘를 파헤쳐 버리면서 말이죠.
뭐 장사에 관한 법률인가요? 뭐 개장 공고를 뭐 하고 뭐 6개월이 지나고 어쩌고 좀 그런 막 영상물로 떠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근데 뭐 물론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이니까 유튜브라는 공간이 안 그렇습니까? 방송 뭐 심의위원회인가요? 안 받, 그 심사를 안 받아요. 지 마음대로 떠드는 거지 뭐. 근데 내가 이렇게 떠들면 이게 내 말이 100% 맞느냐? 그건 몰라요, 봐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영상물에 나와서 이렇게 수다를 떤다더라 그러면, 아, 저 사람 뭐, 많이 알겠지, 뭐. 뭐, 알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저는 안 봅니다. 어쨌든 봐가지고, 경매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하자. 이게 싸다는 것은 이게 옛날 얘기. 요즘도 싸다는 사람들이 이게 간혹가다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밑으로 또 보면요, 뭐, IMF 나온 이거 제가 말씀드릴 가치도 없고, 아주 옛날 이야기니까, 다시 또 이제 경매 정보지로 넘어가서 말이죠. 이번엔 뭐냐면요, 봐서 경매시장 분위기 확인하자 이거죠. 이것도 2020 타경에 25415 인천광역시 영수구 송도동에 소재하는 아파트죠. 아파트인데 이것도 제가 자 이걸 확인하자 이거죠. 아파트인데 1차 매각길 날 16명이 들어와가지고요 7억 4백만 원 확 질러버렸네요. 우와, 2등이 7억 1,500만 원이지. 왜 그런 얘기죠? 가격 시점이 2020년 12월 달이잖아요, 그죠? 입찰 시점이 2021년 8월 달, 올해 8월 달이고, 그죠? 대금 지급 기간은 아직도 날짜 대금 납부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왜 이러냐, 그러니까 이게 이 당시에 이 물건에 대한 감정 가격이 얼마다? 5억 5천만 원이에요. 지금 현재는 얼마야? 시세가 뭐 7억 뭐 4천 뭐 이상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훅 찔러버린다는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일단 보면, 신문지상에서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게 기자님들이, 예? 이게 막 뉴스화 하잖아요. 그죠? 우와, 보니까 135%에 찔러버렸다. 이 135%의 프로테지 의미가 없는 거라니까요. 아주 전혀 의미가 없어요. 뭐에 135%인데 5억 5천만 원, 이것의 135%가 이게 7억 4천만 원인데, 근데 이 5억 5천만 원이 현재 시점에 내가 이 물건에 투자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이게 뭐든 5억 5천 원이 현재 7억 3, 4천만 원에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 7억 4천만 원짜리인데 7억 4천 썼다 그러면 100% 아닙니까? 그죠? 그럼 또 사람들이 이런 생각 하거든요. 우와, 봐가지고, 매매가 7억 4천인데 이걸 7억 4천만 원에 쓰면 저 사람 이거 아냐? 그 사람들 절대로 그거 아니라니까. 물론 때로는 봐서 가격 조사를 잘못해가지고, 해서 자빠져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간혹 있습니다.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경매인들은요, 경매 법정 몇 번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은요, 야가예요, 야가.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그런 실수를 안 하신다는 거란 말이죠. 그죠? 예. 그런데 마침 보니까 저는 이거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다 이거지. 매매가 국토교통부 사이트 들어가보니까 7억 4천만 원이 거래됐다 이거지. 그럼 이 동네 가요. 가서 어디를 방문해야 된다 하더라, 이게. 단지 우리가요, 매매 금액만 조사를 한다 그러면 굳이 현장 갈 필요도 없어요. 뭐라고 합니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 들어가게 되면 최근에 거래됐던 사례가 쫙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장님, 왜요? 봐가지고, 이 동네, 이런 본건 같은 경우 보니까, 33평형입니다. 이 33평형인데, 33평의 물건 나와 있나요? 그러니까. 경산호 사투리 천지 빼가리가 세비에서 이렇게 나와. 그러면 경매를 통해서 입찰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뭐하러 경매합니까? 봐가지고. 제가 항상 이런 말씀은 제가 제 방송 몇 번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경매 낙찰 받아가지고 경매 법정에서 내 이름 석자가 불려지면은 가문의 영광입니까? 족보에 자기 이름 석자 올라갑니까? 이거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래서 현장 가보시니까 물건이 있습니까? 물건 많아. 그럼 경매하지 마요. 안 하면 돼요. 근데 봐가지고 이게 적 가서 물어보니까, 아이고, 이 물건은, 없어. 이게 경매 물건이지? 하면서 낙찰 받으면 나한테 전속으로 물건 줘요. 라고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이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신다니까요. 그럼, 요거 봐. 요건 경쟁력이 딱 있구나 해가지고 그냥, 그때 이게 질러버리는 거죠. 아무끼나 질러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죠? 일단, 이런 점 하나 있고요. 이 사건 관련해서도, 사건 번호를 제가 또, 인천지방법원 나와 있네요. 그죠?
2020 타경에 25,415호 나와 있고요. 일단 이제 또 역시 마찬가지 경매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하다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인천입니다. 인천지방법원에 26,055호. 제가 사건 번호를 26005호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인가요? 효성동에 소재하는 아파트네요. 아파트. 본건 같은 경우는 이 그런데 최종기일 결과 이게 정지가 된 사건인데, 이거 1차 기일날 보세요. 2억 8천인데 3억 7천만 원 확 질러버렸잖아요. 여기 32평형입니다. 32평형인데, 그래서 최종기일 결과 이후에 정지가 되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채권자하고 채무자 이 두 분 간에 있어가지고 어떤 뭔가 딜을 하는 것 같아요. 딜을 하기 때문에 일단 정지가 되었다더라. 그럼 아직 매각 허가 일정 안 났고, 이 상태에서 이제 경매가 이제 또 취소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근데 어쨌든 우린 이걸 알자. 이게 1천 매각 기일임에도 불구하고 10명이 들어가지고 팍 해가지고 찔러버렸다는 것이거든. 요거 하나 있고, 또 지금 제가 말이죠. 오늘 제가 지분 경매 있잖아요. 지분 경매에 돼가지고 나름대로 낙찰된 사례를 제가 경매 정보지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말이죠. 지분 경매도 100%확 찔러버려요. 100% 넘게 찔러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분 경매하면 아직도 유튜브 이런 데서 보면 특수 물건이네. 그 뭐 특수 물건인데 봐가지고 지분 경매 특수 물건이 뭐 아니에요. 유치권이 이거 아니에요. 법정기 상권 특수, 그냥 일반적인 물건이라니까. 단지 뭐다, 이게 이제 지분 경매나 유치권이나 법정기 상권 그런 물건 같은 경우는 내가 자금적인 측면과 시간적인 측면에 있어서 일반적인 물건 투자하는 것보다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그런 물건 들어가면 돼요. 시간적인 측면이라고 그랬습니다. 지분 경매 낙찰 받았다 했을 때에 순풍에 돛단 듯이 잘 진행되다가 어떤 경우는 탁탁탁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막혔다가 1년, 2년 걸리거든요. 그럼 내가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내가 버틸 수 있는, 소위 버팅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으면은, 그거 하면 된다니까요. 그냥 일반적인 경매 물건이에요. 무슨 특수 물건 이렇게, 붙일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요. 안양 지원인데요. 2020 타경에 101,622호 사건입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소재하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요. 좀 확대해 드리겠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토지 건물에 대한 지분 매각이죠. 지분 매각인데 2021년 1월 26일자 해가지고요, 3억 2,300만 원을 법원에서는 최저 매각 금액으로 정해서 경매 사건을 진행시킵니다. 근데 보니까 3억 5,838만 원 해가지고요, 낙찰됐어요. 111%에. 근데 이게 공짜가 공유자입니다. 공유자 땡땡땡이에요. 예? 공유자 누구 했는데. 그럼 2등이 3억 3,600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날짜 2명이 응찰했다는 것은 이 공유자 포함된 게 아닙니다. 이 날짜에 최고가 제시한 사람이 3억 5,800만 원이고, 차순위 2등으로 가격 제시한 사람이 3억 3,690만 100원 이렇게 낸다는 거죠. 근데 3억 5천만 원 하니까 아마 공유자 입장에서 봐가지고 우이씨 하겠죠. 저 인간 때문에 말이죠, 그냥. 이러다 보니까 본인이 공유자가, 제가 1등으로 감정 제시한 금액에서 내가 매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건이 진행되는 겁니다. 근데 지분 경매도 이제, 대세가 보니까 100%가 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00%가 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뭐 지분 경매대 제가 그전에 뭐 방송할 적에 뭐 역경매가 어쩌고저쩌고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죠? 이건 역경매 대상이 되냐 볼까요? 이건 역경매 대상이 안 되네요. 그죠? 요런 경우는 안전합니다. 봐가지고. 뭐 보고, 건전한권 두 건 다 설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저당권 두 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대단히 안전하고, 또 나가서 낙찰 받고 나면요. 근데 이건 공유자가 이제 우선 매수했기 때문에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100% 넘게 질러도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 아파트이기 때문에 현재 2021년도 해가지고 만약에 8월 달에 낙찰 받았잖아요. 지분 낙찰 받아가지고, 이게 지분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짧은 시간 내에 끝난다. 그건 뭐든 낙찰 받고 나서 내 지분을 상대방한테 팔든지 지분을 내가 사든지, 이거 하더라도 최소한 6개월 정도 걸려요. 그러면 2021년 8월 달에서 6개월 같으면 2022년 언제입니까? 2월 달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보니까 상대방하고 협상을 하는데 어떤, 협상의 여지가 잘 없어. 그럼 어떻게,
공유물 분할 소송에 의해서 공유부동산 전부를 확 경매를 집어넣는다 이거죠. 그럼 형식적 경매로 넘어간다 이거죠. 그죠? 이렇게 하게 되면 최소한도 소송 절차를 거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경매까지 하게 된다면 이게 최소한도 빨라야 1년 반 내지 2년의 경우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 지분 같은 경우 그 돈 될 만한 지분이거든요. 아무 끼나 막 100% 지르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권리 분석이 어려운 게 아니고 부동산 그 자체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 점쟁이도 아니잖아요. 점쟁이 아니다 보니까 현재 2021년 8월달, 9월달에는 이 부동산이 10억에 근데 내년 1년 후에, 2년 후에는 과연 가격이 어떻게 될까?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네.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 동네가 잘 된다는 전제하에서 소송에 의한 경매까지 넘어간다더니 한 2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2021년 8월 달에 내가 예를 들어 120으로 썼단 말이죠. 그죠? 그럼 높게 썼어요. 하도 지분도 경쟁률이 치열하다 보니까 높게 써버렸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한 2년 정도 걸리다 보니까, 그때 봐가지고 120% 비록 이 당시에 치도갈 적에는 높게 썼지만, 그런데 2년 후에 나름대로 결과물을 보니까, 이때 결코 내가 120%쓴 것이 높게 쓴 금액이 아니다. 왜? 그러니까 2년이 경과되고 나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아파트 지가 푹 가격이 올라가 버렸다는 거죠. 예. 그런 쪽으로 접근하신다면 그런 물건 때로는 질러버릴 텐다. 이거 질르는데 또 때로는 질른 상태에서 뭐 질렀을 적에 타지분권자 공유자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를 포기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분이 경우에 된다 했을 적에 타지분권자 우선 매수 권리 행사하기 때문에 아예 애시당초 처음부터 고개를 잘래잘래 흔들고 포기한다기보다는 물건 괜찮다면 질러요. 괜찮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위치 괜찮다. 물건 괜찮아요. 질러버려. 괜찮아요. 그런데 물건이 거지 같아. 그럼 뭐하러 지릅니까? 봐가지고. 그죠? 이게 물건이 괜찮느냐, 괜찮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판단 기준을 여러분 먼저 키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권리 분석 모르시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돈 안 받고. 그러면 돈이 뭔지 말인지 보죠. 일단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도 이제 보니까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비교적 안전하게 이런 100% 확 질러버렸단다 이거죠. 질러버린 상태에서 만약에 타지분권자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 그러면 건저당권 변경 등기가 들어가면서 변경 등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당권자 이게 뭐 개인인지 모르겠네요. 이분이 변경 등기된 저당권을 가지고 또다시 타지분을 경매 집어넣으면은 그때 내가 먼저 지분 낙찰 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우선 매수 권리 행사함으로써 손을 탈탈탈 틀고 나와버리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지분도 보면은 뭐 지금 제가 사례를 많이 뽑아놔서 거의 하다 보니까 최근에 건데 어떤 사건 같은 경우 뭐 9명 들어오고 9명, 15명, 7명 막 들어와버려요. 막 들어와서 이런 사례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지분 경매에 투자함에 있어가지고 이제 그 경매 시장에 나름대로 분위기를 파악을 하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언제입니까? 9월 3일 벌써 9월 달이네요. 2021년 9월 3일 날 라이브 방송은요. 이번에 경매의 종류입니다. 경매의 종류 해서 뭐 실질적 경매와 뭐 형식적 경매가 있다는 등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 형식적 경매에 보면은 이제 공유물 분할 소송에 의한 공유부동산 전부를 경매에 붙이는 경우가 있고 또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직접 경매 신청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랬을 적에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경매 신청했을 적에 우리는 그런 걸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경매 신청하였다? 했구나. 그럼 나는 멍 때리고 앉아있는다? 그럼 그 사람 완전 바보 멍텅구리라니까요. 유치권자가 경매 신청했지, 유치물을? 뭐냐면 이런 게 있잖아요. 봐서 어떤 거냐면은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는 물건을 이겁니다. 이 물건인데 여기에 보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유치권자예요. 유치권자. 채권액이 얼마다 3억입니다. 공사대금이. 근데 이걸 봐가지고 이제 A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A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은 상태에서 A가 갑이 주장하는 3억을 주면 끝나는데 못 줬을 경우 갑은 뭐다? 본인이 점유하고 있는 이 부동산을 경매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럼 A는 갑이 본인이 A가 낙찰 받았잖아요. 자기가 낙찰 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갑이 경매 신청한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어떠한 식으로 조치를 딱 취해놨기 때문에 유치권자 갑은 완전히 쇠가 돼버리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경매 종류에서 방송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제가요 여기까지 방송을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모레는 몇 페이지입니까? 이게 잠깐만요.
6페이지네요. 진도 상당히 늦게 나가죠. 진도 뭐 빨리 나갈 필요 뭐 있습니까? 좀 느긋하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시청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대단히 저에게 힘이 됩니다. 또 주변에 경매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우리 라이브 방송을 많이 홍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